세계 최대 안보 포럼인 뮌헨 안보회의가 독일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과 안보 자립을 요구받는 유럽 사이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올해 뮌헨 안보회의는 미국을 향한 유럽의 날선 비판 속에 시작됐습니다. 120쪽 분량의 연례 사전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200회 넘게 언급하며 세계 질서를 뒤흔든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기존 국제 규범을 허무는 파괴 정치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의 반발에도 미국은 전략적 실익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Greenland? Oh, I'm sure somebody will raise it, We're working on that. We feel good about it. 앞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미국은 유럽을 향해 안보 자급자족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Putting NATO kind of a 3.0 NATO that's based a partnership rather than dependency and really a return to what NATO was originally intended for. 유럽은 미국의 날을 세우면서도 안보 분담을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섰습니다. 나토는 북극권 안보 증강 군사작전 아크틱 센트리를 전격 개시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실제 작전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북극권 내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을 직접 막아 동맹의 전략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입니다. But we will also build a more cohesive picture of potential challenges in the Arctic so that any gaps can be quickly and effectively addressed. 서방의 안보 공조가 시험대에 오른 사이 우크라이나 전황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소모전 끝에 동남부 요충지인 훌리아이폴레와 포크로우스크 함락을 눈앞에 뒀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추모 헬멧 때문에 올림픽에서 실격당한 자국 선수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항전 의지를 재차 알렸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네, 전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 속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석탄 산업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의 석탄 수출을 늘리기로 했다고도 주장했는데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워싱턴 석탄 클럽으로부터 깨끗한 석탄 챔피언 트로피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 산업 부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이 거대 에너지 수출국이 됐다고 자평하는 과정에서 한국 등을 언급했습니다. In just the past few months, we've made historic trade deals with Japan, Korea, India, and others to increase our coal exports dramatically. 하지만 최근 한미 간 공식 문건 어디에도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 천연가스 등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이와 관련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기타 에너지 제품에 석탄까지 포함해 동맹국의 구매를 종용하려는 전략적 압박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방부의 석탄 전력 구매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냉전 시절 법안인 국방생산법까지 동원했습니다. And we're going to be buying a lot of coal through the military now, and it's going to be less expensive and actually much more effective than what we have been using for many, many years. 노후 발전소 현대화에 우리 돈 약 2,500억 원을 투입하고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제성 낮은 시설을 가동하려 보조금을 쏟아부은 결과 미국 내 전기요금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개월 만에 되레 10% 이상 급등한 상황입니다. AI 전력난 해소라는 명분을 앞세운 석탄 시대의 귀환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석탄벨트 표심을 붙잡으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벌여온 집중적인 이민 단속 작전을 종료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 총책임자인 톰 호머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노력으로 미네소타주는 범죄자들의 성역에서 한층 벗어났다며 다음 주까지 연방요원 배치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네소타주에선 미국 국적의 민간인 2명이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숨지면서 비난 여론이 고조됐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가릴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 하원이 관세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먼저 표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당에서조차 이탈표가 생기면서 통과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찬성 214대 반대 217. 오는 7월까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한 규칙안이 미 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회에서의 반대 표결은 보류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What the president was trying to achieve with that tariff policy is more free and fair trade relations, and I think that will be the result. 214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 전원이 반대했고 공화당 의원 3명까지 이탈해 돌아섰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카일리 의원은 지도부의 권력 확대를 위해 의원들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고 역시 공화당 소속 베이컨 의원은 관세는 미국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당한 세금이라고 반대 사유를 밝혔습니다. The cost of living continues to crush the American people is because of the Trump tariffs. 공화당은 지난해 3월 같은 내용의 규칙안을 통과시키며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의회의 목소리를 잠재웠는데 1년간의 노력이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하원이 관세 반대를 표결 처리한다 해도 상원 문턱을 넘어야 하고 이마저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효력은 막히게 됩니다. 미국 정치권은 결의안 통과 여부보단 트럼프의 대표 정책에 여당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그린란드, 베네수엘라를 미국에 주로 편입하고 싶다고 농담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사교 모임 알파파 클럽 연설에서 그린란드를 침공하지 않고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길 원하며 그린란드는 52번째 주가 될 것이고 베네수엘라는 53번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알파파 클럽의 연례 만찬 연설에선 이런 농담이 관례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지향점과 관련이 깊은 발언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한국의 관세 재인상을 예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국에 지금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관세의 장점을 부각하며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불을 가져다 주는 현금 인출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언제든 더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진 다른 나라들을 봐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The tariffs could be much steeper. We've been actually very nice about it.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교역국을 현금 인출기에 비유하며 단지 펜을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수십억 달러가 미국으로 더 들어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가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데다 그린란드 갈등으로 유럽연합과의 무역 합의 승인이 보류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관세 위협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We don't want to give it back. You know, the people that are fighting us on that case, by the way, are China-centric.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을 문제 삼으며 제롬 파월 의장이 불필요한 이자 비용으로 연간 수천억 달러를 내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 종료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곧 새로운 의장 후보자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verybody, we're going to be announcing the head of the Fed, who that will be, and it'll be a person that will, I think, do a good job. We should have the lowest interest rate anywhere in the world. 이런 가운데 미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한 달 새 2배 가까이 증가해 568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무역 적자는 기업들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의약품 수입을 앞당기면서 1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지만 금세 개선 흐름이 꺾인 겁니다. 적자폭은 지난해 7월 이후 4개월 만에 증가율은 약 34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네, 그린란드 문제를 나토와 협상으로 풀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나토 동맹을 폄하하고 나섰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나토군이 도움이 안 됐다면서 조롱을 한 겁니다.
영국 총리는 모욕적이라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우리를 위해 있어줄지 모르겠다며 연일 조롱 섞인 발언을 퍼부었습니다. 단 한 번도 나토가 필요한 적 없었다며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We've never needed them. We have never really asked anything of them. 미군을 도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나토 동맹국을 겨냥해선 이렇게 비하했습니다. They sent some troops to Afghanistan or this or that, and they did. They stayed a little back, a little off the front lines. 미국이 20년간 벌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수많은 나토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국군은 미군 다음으로 많은 457명이 전사했고 그린란드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받는 덴마크군도 44명이 숨져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왜곡 발언에 영국 총리는 강하게 반발하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And so I consider President Trump's remarks to be insulting and frankly appalling. And I'm not surprised they've caused such hurt to the loved ones of those who were killed or injured, and in fact, across the country. 당시 헬기 조종사로 복무한 영국 해리 왕자도 전쟁으로 수천 명의 삶이 영원히 바뀌었다며 전사자들의 희생을 존중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폴란드 총리는 지난 2011년 추모 행사에서 미국이 폴란드 영웅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상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토 동맹을 뒤흔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그린란드 협상 국면으로 일단락됐던 갈등에 또다시 불을 지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가자지구 평화위원회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의 불참 기류 속에 20여 개국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평화위원회로 유엔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가자지구 평화위원회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헌장 서명식을 열고 유엔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be very successful in Gaza, and we can do other things. We can do numerous other things, and we'll do it in conjunction with the United Nations. 다만 구체적인 임무를 공개하진 않고 역할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사실상 미국판 유엔을 만들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구 모양 주변으로 월계 수잎이 둘러싼 로고 역시 유엔의 로고와 빼닮아 유엔 대체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앞서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법 위반의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면서 우회적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참가국도 논란입니다. 러시아는 가입비 10억 달러를 기금으로 대겠다면서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России с палестинским народом мы могли бы, я думаю, направить в Совет мира $1 миллиард США из замороженных еще при прежн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ША российских активов. 벨라루스도 참여하면서 서방에선 평화위가 독재 국가들의 세력 확장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럽 국가들이 대거 불참 의사를 나타낸 가운데 현재까지 20여 개국만 참여 서명을 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프랑스와 덴마크 등은 아예 거절한 걸로 알려졌고 영국과 이탈리아 등은 보류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미국의 초청을 받고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